네, 이제 2주차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이제 나는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냥 애들하고 장난칠 만한 수준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고전 암호를 만드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런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독하는 방식이 그냥 기초적으로 아주 단순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표는 뭐냐면은 영어 알파벳에서 A부터 Z까지 문자들이 쭉 있으면은 상대적인 빈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시면은 알파벳 E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로 높은 꼭대기점이 있죠. E가 아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자주 나오죠.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쭉 보시면은 A나 또는 T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A하고 T는 구별이 되죠. A는 모음이고 T는 자음입니다. 자, 모음 중에서는 A, I, E, O 그렇게 네 개가 자주 나오죠. U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자음보다는 제법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J, Q, X, Z 이런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중학생 정도만 되면 아시겠지만 Q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U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도표에 보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수평선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26개 알파벳 글자가 만일 모두 다 똑같이 나온다면은, 똑같은 빈도로 나온다면은 그 숫자는 빨간색 수평선이 나와야 되고, 그 수평선은 상대 빈도가 0.038이 나옵니다. 즉 3.8%가 나오죠. 3.8% 곱하기 26 하면은 100%가 나와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사실은 언어는 만약에 언어가 암호문처럼 되어 있다면은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0.1초만 딴 생각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하니까 그것이 통하는 거지, 언어가 아주 난수표처럼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면은 사람들끼리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자, 우선 단어의 시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글자는 T이고 단어 끝에서 가장 잘 나오는 글자는 E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인 단어는 A 아니면 I겠지요. 숫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알파벳 글자만 보겠습니다. 길이가 2인 것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to, in 이런 것들이죠. 글자 3개인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물론 더가 있습니다만 the, 그것 말고는 단어의 끝에 나오는 ing, going 또는 ion, nation 또는 ent, momen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다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글자는 n이다. 이런 것들.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의 굉장히 많은 패턴을 도표로 다 만들어서 전쟁 중에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암호입니다. 이런 암호는 보통 영자신문에 보시면 일요일자 신문이 보통 두툼하죠. 평소보다. 거기 보시면 만화도 나와 있고 점도 나와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꼭 이런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거 풀어보라는 겁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보다 쉽게 풉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풀려고 하면은 2, 3일 걸리겠죠. 아까 봤던 한국 암호처럼. 자, 이것도 잘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글자 한 개로 된 단어가 있죠. F. F는 이제 A 아니면 I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FZU나 또는 FPB
뭐 GSB 이런 것들 세 개로 된 글자들은 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THE. 자, 그리고 이것은 버트란트 러셀의 유명한 말인데요. 자, 이 버트란트 러셀의 암호를 쭉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Q가 나와 있죠. Q는 A나 I인데 뭐 이제 그걸 A로 추측을 하겠습니다. 근데 A로 추측을 했더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I겠죠.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만든 암호라도 사실은 상당히 그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만든 것보다는 해독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요. 풀 수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평문 Q가 빨간 Q가 평문에서 A라고 하고 제일 윗줄에 보면은 LN, LX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it is 또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at, on 하여튼 첫 글자가 L이 같은 글자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is로 이제 해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암호를 이제 풀어내는데 대략 이런 암호를 열심히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이런 정도의 암호는 그냥 이래 쓰지 않고도 대략 그냥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 도중에 읽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생각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이라면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정답이 맨 밑에 있는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냐? 네, 물론 암호문이 짧으면은 뭐 그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셰논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은 이렇게 길다란 암호문을 뜻이 통하는 평문으로 읽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낑낑대면서 해서 이거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이 되어가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셜록 홈스의 추리소설에 나오는 암호인데요. 춤추는 사람이라는 암호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그림이 쭉 나와 있는 암호인데요. 이런 것을 보시고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그림이 몇 종류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세요. 26개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림 종류가 대략 26개, 20개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 알파벳이네. 그러면 그림 하나하나가 A, B, C 이렇게 쭉 표시를 하는 겁니다. A, B, C라고 적으면은 이제 연필을 들고 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덤비겠죠. 그런데 그림으로 이렇게 놓았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나 이거 못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심볼의 개수가 몇 개인 게 보고 서로 다른 심볼이 뭐 수백 개다 하면은 이거 굉장히 뭐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심볼의 개수가 하여튼 뭐 20개 정도네 하면은 뭐 당연히 이거 그냥 A는 어떤 그림, B는 어떤 그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자주 나오는 그림.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어들 사이에 스페이스도 찾았어야 됐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에드가 알란 포 유명한 시가 있죠. 뭐 까마귀인가요? 에드가 알란 포의 소설 까마귀 또는 뭐 애너발리 그 바닷가에서 자, 그 황금벌레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암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 암호를 보고 그렇게 겁을 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심볼이 몇 개 있나 먼저 세어볼 테니까요. 세어봤더니 이거 그냥 영어를 그러니까 이제 심볼로 바꾼 것 같아 하고 심볼들의 빈도수를 쭉 조사했습니다. 어떤 심볼은 자주 나오고 어떤 심볼은 자주 나오지 않고 그래서 비교를 쭉 했더니 영어에서 알파벳의 상대적인 빈도수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뜻은 몰라도 심볼의 빈도수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 암호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E는 뭐고 뭐 A는 뭐고 금방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암호문이 이런 수준의 암호는 암호문의 분량이 충분히 많으면은 거의 프로그램이 그냥 자동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보면은 당장 그 도수 분포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제 각 글자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거를 이제 한두 번은 이제 꼭 꼼꼼히 이제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나 또는 뭐 이런 휴대전화 비밀번호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자, 아파트에 비밀번호를 5자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5자리. 자, 친구네 집에 갔어요. 친구하고 내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봐요. 내가 너네 비밀번호를 한번 알아내 볼게. 이거를 5가지를 모두 다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숫자만 놓고 해도 5자리니까 10만 가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서도 007 영화나 또는 뭐 미션 임퍼서블 같은 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면은 거기 손으로 자주 누른 데는 이제 조금 때가 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니까 때가 타 있는 글자판이 이제 0, 3, 4, 5, 7,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말하는 겁니다. 5개의 때가 많이 타 있어요. 그러면은 0, 3, 4, 5, 7로 만들 수 있는 걔네들 순서만 바꾸면 되죠. 5개의 숫자를 순서만 바꾸어서 만들 수 있는 개수는 120개입니다. 120개면은 친구더러 잠깐 이 앞에 편의점에 갔다 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해보라고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비밀번호들 많이 있잖아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비밀번호에 시작되는 점, 시작을 어디에서 할까요? 대략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대략 절반 이상은 1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꼭.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시작은 딴 걸로 해, 딴 걸로 해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의 습관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았던 시저의 암호를 해독하는 법. 사실은 시저의 암호는 모든 글자를 3칸 뒤로 보내는 거였죠. 뭐 5칸 뒤로 보내는 것도 시저 방식의 암호지요. 그 방식은 몇 번을 시도를 해보면 해독이 됩니까? 알파벳이 26개니까 26번 가면은 원래 암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26번만 해보면은 여기 암호문 해독처럼 26번만 해보면은 이제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만들려면은 A를 뭐 D로 바꾸고 B를 E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AA부터 ZZ까지 하면은 676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11번 뒤로 보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시도해 봐야 되는 가지수가 676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AAA부터 ZZZ까지. 그렇게 하면은 17,000 뭐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그거 복잡해서 어떻게 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가 다 하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아마추어가 또는 실제로는 전문가도 진짜로 당장 해독하려고 덤빌 만한 암호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논문이 나오지. 나 이거 풀었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예가 2줄이 있는데, 2줄에서 오른쪽 이퀄하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2개의 암호문이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해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forever가 원래 평문이었는지 또는 your eye가 원래 평문이었는지
암호문 자체가 너무나 짧아서 이제 똑같은 경우가 나온 거죠. 암호문이 평문이 조금 더 긴 거였다면은 암호문이 어디에선가는 서로 달랐을 텐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해독하려고 뭐 덤빌 이유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모국어냐 아니냐에 따라서 2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미국의 정보기관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언어 전문가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랍 언어, 요즘에 뭐 이라크, 뭐 쿠르드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는 이제 북한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안, 저런 쪽 전문가들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그냥 나 영어 잘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모국어처럼 말하고 한국어도 모국어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면은 뭐 바로 취직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한 고전 암호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현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암호, 그것을 뭐 해독하려고 덤비는 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